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배트맨 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입니다. 아마 DC 코믹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실 마블 코믹스를 물론 더 많이 봤지만 배트맨이나 슈퍼맨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DC 코믹스도 마블의 라이벌이라고 할 만큼 엄청 유명한 코믹스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블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찐 매니아들은 DC 코믹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DC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관심을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히어로물을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슈퍼맨, 배트맨 영화도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 배트맨 더 애니메이티드 시리즈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브루스 웨인, 매력적이야. 배트맨, 매력적이야. 거기에 나오는 빌런들, 매력적이에요. 이 BTAS라고 하는데 바로 이 BTA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TAS에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캐릭터는 바로 리들러입니다. 더 리들러라고도 알려진 이 캐릭터의 원래 본명은 에드워드 니그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게임이었던 미노타우루스의 수수께끼라는 게임을 만들어낸 게임 디자이너였고요. 엄청 그 게임으로 유명해졌죠. 이제 실직을 하게 되는데 실직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리들러라는 이름으로 슈퍼 빌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리들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스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BTAS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가자! 자, 니그마는 퍼즐과 게임을 광적으로 사랑하고 뛰어난 지식인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천재였습니다. 컴페티트론이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서 급속도로 데이트를 친 바로 그 게임 미노타우루스의 수수께끼를 디자인한 장본인이었죠. 자, 컴페티티론의 매출은 치솟았고 회장이었던 다니엘 모크리즈는 당연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크리즈는 회사의 성공이 완벽한 비즈니스의 협상과 유리한 계약을 따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니그마의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니그마를 해고합니다. 자, 사실 모크리즈는 수익성이 좋은 회사로 만들어서 그 회사를 매각을 할 생각이었고요. 이 게임에 대한 독점권을 따내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 2년 후 모크리즈는 컴페티트론을 웨인 엔터프라이즈에 매각하는 거래를 추진합니다. 바로 웨인 엔터프라이즈, 브루스 웨인의 회사인 거죠. 니그마는 더 리들러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모크리즈를 납치해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리들러는 배트맨에게 일련의 퍼즐과 수수께끼를 제시하며 모크리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 자신이 만들었던 그 게임 미노타우루스 수수께끼를 놀이공원에 재현을 해낸 다음에 그 안으로 유인을 합니다. 자, 자신의 천재성에 자신만만했던 리들러는 배트맨을 얕봤 고요. 배트맨은 리들러를 따돌리고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고 말죠. 자, 배트맨과 로빈은 리들러에게서 탈출해 모크리즈의 목숨을 구했지만 리들러는 비행기를 타고 고담시를 떠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리들러의 복수가 성공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모크리즈가 비록 회사를 매각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니그마의 복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력해졌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무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리들러 복수 성공. 배트맨이 그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는 바람에 리들러는 은행과 정부 건물에 침입하여 그의 실명이 적힌 기록을 파기하는 등 이전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컴퓨터를 고담 경찰서에 보냈고
고든 국장을 붙잡았습니다. 자, 배트맨은 고든을 구하기 위해 가상현실의 세계로 직접 들어갔고요. 리들러는 배트맨을 물리치는데 집중하던 중 자신의 실수로 그 세계를 붕괴시키고 맙니다. 자, 배트맨과 로빈은 은신처에서 리들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아캄 수용소에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 아캄 수용소 안에서 배트맨을 기소하는 법정이 열렸을 때 배심원단 중 한 명으로 잠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니그마는 아캄에서 풀려났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으로 다시 교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고담의 유명한 장난감 제조사 중 하나인 찰스 백스터와 함께 리들러는 몇 가지 퍼즐을 발명을 했는데 이 퍼즐은 아이들에게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자, 또한 리들러의 모습을 이용해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비밀리에 리들러는 계속해서 대담하게 강도짓을 계속하고 있었고 회사의 광고에 단서를 남겼습니다. 자, 배트맨은 당황했지만 그는 어쨌든 리들러에게 맞섰고 니그마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며 다크나이트가 반드시 처단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리들러는 배트맨의 말을 인정하며 부비드랩 창고로 그를 유인해냈습니다. 하지만 배트맨은 살아남았고 리들러는 다시 아캄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자, 그는 배트맨이 완벽한 함정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당혹감에 미쳐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들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바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리들러가 어떻게 등장했고 어떻게 리들러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죠. 자, 리들러는 사실 초능력을 가진 메타 휴먼은 아니었어요. 단지 천재적인 수준의 IQ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수수께끼와 퍼즐에 접목시켜 배트맨을 주로 상대를 했었죠. 그러나 배트맨은 그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고 리들러는 배트맨을 게임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리들러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5개 에피소드에서 등장을 했는데요. 자, If you're so smart, why aren't you rich? 라는 에피소드에서 등장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왜 리들러가 됐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What is reality? 라는 에피소드에서는 고든 국장을 붙잡아서 배트맨과 전면전을 벌이는 에피소드이고요. 더 워리맨, 네, 여기서는 카메오로 등장을 하는데 리들러 본인이 등장한 게 아니고 목각인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얼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아까 말했던 배심원단 중에 한 명으로 아캄 수용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리들러스 리폼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자기가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꾸며서 나쁜 짓을 벌이고 배트맨을 위기에 빠뜨리지만 다시 아캄 수용소로 보내지는 에피소드가 바로 이 에피소드입니다. 정말 참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배트맨 영화를 그래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리들러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그 짐 캐리 배우가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찌나 난장판을 피우면서 다니시던지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한 인상으로 제게 남아있는 빌런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제 2022년 3월에 더 배트맨이란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리들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리들러 역할을 담당하는 배우는 바로 폴 다노 배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옥자를 보신 분들은 이 폴 다노 배우가 누구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되고 리들러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꼭 보러 가야지. 앞으로도 이렇게 BTAS에 나오는 이 빌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올라가는 이 BTAS 영상도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